그렇다면 이런 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네. 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만약에 이런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 내가 뭔가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대비가 있겠는가, 여기에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있겠는가,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관심이 제일 많은 네. 상황이죠. 뭐 사실 보험 가입해놓고 내가 혹시라도 거기 걸리면 어떡하나. 여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확진자가 되면 격리 수용되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보상해 주나. 네. 그다음 거기 치료비는 누가 보상해 네. 주나.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못 움직이게 하니까. 네. 뭐 확진자가 아니어도 집에 자가 격리돼 있으니까 예.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도 그리고 그때 위험하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때 확진자가 아니어서 음성인 때 예. 검사를 받았다. 그럼 돈을 보상받을 수 있나? 이게 걱정이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특화보험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네. 기존에 많이들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병원비는 책임져 줘요. 네. 근데 이 실손 의료비 가입자가 우한 폐렴의 입원이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는 보험사가 제공을 해주는데 우한 폐렴과 관련된 처방은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약국에 들어가서 처방받은 것도 조제비도 다 네. 보장에 포함이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그 의료비 우리 건강보험 드는 데서도 많이 보존이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들었고 네. 실손보험이 들어있다면 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감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으슬으슬하고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요. 그래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잖아요. 이게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얘기예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전철 타고 가는데 옆에서 기침을 하니까 다들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럼요. 사실 뭐 제 아내도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네. 그러니까 내 앞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상태가 되면 본인도 심리적 위축돼서 네. 이제 병원을 찾아가죠. 네. 혹시나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한번 받아본다는 거죠. 검사를 이제 이 확진자가 되기 위한 검사를 다 받았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 네. 그 전 단계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전 단계가 아니라 판정을 받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이게 걸렸나 안 걸렸나를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해본다는 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원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고열이나 기침, 콧물, 뭐 가래, 호흡 관련 네. 등의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네. 의사가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랬다면 실손 그 의료비 네.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보험 약관에 따라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네.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의사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음성이건 양성이건 상관없이 의사가 동의해주면 네.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또 그 진료비를 모두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도. 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2009년에 가입했던 거, 그 이후에 가입한 거, 또 최근에 가입한 거 이렇게 보면 자기분담금의 규모가 다 달라요. 네. 그 금액만큼은 자기분담금만큼은 못 받고 그 아. 초과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한번 내 보험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네. 전염병이 돌았을 때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전염병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 네. 생업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보험은 없나? 아니, 이걸요, 저희가 또 이제 전문가를 좀 만나봐서 전문가한테 이 부분까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 다녀오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뭐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그렇죠. 이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라던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유일하게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약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거는 실손밖에 없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보험 사례를 한번 보고 네. 이분이 그 실손보험 지금 가입돼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뭐 자기 분담금이라 같은 게 있다는데 그게 뭐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분이 가입된 이 증권을 한번 분석을 잠깐만 해보면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이라는 게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통원이 이렇게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 폐렴이라는 거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겠죠. 그러면 이 상해라는 곳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질병통원이라고 해서 5,000원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그냥 단순하게 통원을 했다고 하면 5,000원만 공제하고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오나 20만 원이 나오든 간에 5,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돈이 입금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폐렴으로 뭐 요게 만약에 밝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통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원으로 가겠죠. 입원으로 가게 되면 또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 전액 그러면 병원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 200만 원이 나왔다 이 전액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 이 그 자기 분담금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입 시기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 시기마다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네. 설명을 좀. 네, 일단 본인이 가입한 게 굉장히 오래된 2009년 이전의 보험이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원에는 5,000원을 공제하고 또 입원 시에는 전액이 나오게끔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이겠고요. 만약 2009년 이후, 즉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액이 총 치료액에서 10% 정도는 발생한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냐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가량 본인 부담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판매되는 실손보험, 특히 2015년도 9월 이후에 가입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10에서 뭐 20% 정도로 조금 더 본인 부담액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통원할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본인 부담액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급여와 비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2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손보험은 조금 더 내 부담액이 낮고 요즘에 실손보험 가입하시면 부담액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야 기왕에 들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없다면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예. 전문가 상담하면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중요하다는 걸 좀 네.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네. 추천 상품을 보니까 아무래도 실손 의료비 보험이 우선인 것 같고 입원 일당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원 특약, 그다음 수술 받을 때 수술비 특약을 꼭 넣어놓는 게 또 이제 폐질환이잖아요. 사실 네, 전염병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폐질환이 많으니까 폐질환에 관련된 보험도 꼭 드러나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염병이 보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질병 특약 가입이 돼 있는지, 또 폐 관련해서 보험에 들어져 있는지 이거 확인을 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을 못 아니 받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되게 크거든요. 중요한데. 예. 네. 그 우리나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런 걸 보상해줄 보험이 없다는 거지. 아, 그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 그렇지. 그죠? 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